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월요일이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지역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다우지수는 거의 빠지지 않았고 변동성도 지수의 조정폭에 비하면 거의 오른 것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 조정 시작일까요? 아직은 고가권에서의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약보합 출발 후 초반 1시간 동안은 시장이 눌림을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요. 선물 358선까지 눌리긴 했지만 외국인은 현물은 500억도 매도하지 않았고요. 또 선물도 사실상 중립이라 봐도 될 정도로 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시 30분 홍콩 세션 개장과 함께 시장이 거의 투매에 가깝게 급락이 나왔고 결국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다가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간신히 아래 꼬리 단 정도로 반등해서 마감했는데요. 어제의 양봉을 오늘 모두 뒤집어 놓는 그런 하락이 나왔다면 시장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월요일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월요일 개장 후 20분 동안은 콜옵션 변동성 살리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롱베팅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개장과 함께 현물이나 선물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콜옵션은 강하게 매도하면서 프리미엄 하락을 유도하였는데요. 특히 오전 10시 15분 그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소식 전해지면서 잠깐 지수가 고개를 드는 듯 했는데 바로 눌림이 이어졌거든요. 그러자 시장은 오늘 확실하게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규모는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물 매도가 이후에 7,500억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간은 358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신규로 현선물 매수를 한 입장에서는 지금 평가 손실 상태거든요. 또 선물 베이시스도 다시 악화돼서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베고데이션을 한동안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론 베이시스 대비 저평가가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회복이 됐는데 다시 마이너스 0.6포인트까지 급격히 악화되었고요. 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포인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제법 나오죠. 오늘도 차익 매도가 한 1,100억 좀 넘게 나왔어요. 이번 옵션 만기가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과 옵션, 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주식 관련 그 파생 상품이 한꺼번에 만기가 되는 분기 월물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급등락장이 시작된 것을 알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장중에 4포인트, 5포인트를 넘나드는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1월 2일이 고점을 넘기려면 여기서 좀 쉬어갔다가 돌파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해지를 하면서 롱 포지션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후장 들어서 현물을 다시 담기 시작했고요. 종가상으로는 순매수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조정이 필요했던 저 PBR 주식 일부가 좀 강하게 눌렸지만 이들 주식이 베타가 과거에 비해서 커진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해당 주식들을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크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즉 오늘이 눌림이 있어도 지수가 계속 부러질 가능성보다는 370에서 350 구간에서 좀 쉬어갔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한번 보고 나서야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내가격 콜옵션은 지수가 하락한 기회를 이용해서 롤링업 엣지가 나오기도 했어요. 풋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에도 롤링다운 엣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쉽게 빠지기 어렵다. 그런데 시장의 하단 레인지는 아직은 여전히 340선에서 단단히 붙잡혀 있거든요. 요거를 한 350선으로 끌어올리면 더욱더 확실하게 하락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변동성 지수가 조심스럽게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증시는 이 정도면 정말 강했다고 할 수 있죠. 갭다운 출발한 유럽 증시는 하루 종일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가권에서 잘 버텼죠. 지난주 옵션 만기 이래 유럽 증시가 정점을 찍고 이틀 밀리긴 했지만 눌림폭이 채 마이너스 1%도 되지 않았고요. 영국 증시도 오늘 오전장에 신고가 갱신을 하고 가벼운 기간 조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조정은 나스닥 기술주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 시장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 등 시장 참여자가 드물어서 국채 선물이 약간 언더슈팅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화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국채 선물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에 미국 국채 선물도 동반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영란은행이 앤드루 베일리 총재가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비췄죠. 채권 시장은 그러지 않아도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던지라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 선물은 미국 세션이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조금 눌림이 있었어요. 이 미국 국채 선물 옵션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 만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채권이 올라왔는데 벌써 콜 옵션이 따블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채권 시장이 바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의미 있는 단기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 또한 유럽 세션 들어서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상승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 빼고는 유럽이나 영국이나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미국은 몰라도 유로존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비달러 바스켓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계속 눌렸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월 14일에 그 미국 CPI 그리고 PPI 발표되고 나서 달러는 더 이상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살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혹은 경제 지표로 인해 비달러 바스켓이 오른 게 아니죠. 단순히 롱스탑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장중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제법 강한 하락을 보일 때 달러 매수가 좀 들어와서 비달러 바스켓이 윗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달러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고점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만 그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이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설명드렸듯이 과연 비달러 바스켓에서 어떤 통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채권 매수 포지션 한 개 이익 실현하고 엔화와 오지달러를 아주 작은 규모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엔화 롱과 오지달러 롱은 굳이 따지면 과거에 비해서 상관 개수가 내려갔지만 리스크를 감안한 상관 개수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최근 구리가 급등한 등 원자재가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도 오지달러 롱을 보게 한지라 좀 담아봤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마이너스 1.5% 가까이 눌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는 수준까지 눌림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또 지난주에 좀 과하게 고가권에서 버틴 것이 시장 조정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구리가 2월 중순부터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시장 휴장에 따라서 과도하게 눌린 게 그 금요일까지 반등이라고 보면 오늘의 상승은 좀 의외다 싶긴 한데 만약에 비달러 바스켓이 점진적 상승 이어간다. 그러면 구리는 이 정도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작년 말에 그 고점권인 2월 초의 고점권 그 채널 상단까지는 좀 더 달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월요일에 프레지던트 데이로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이때 나스닥은 나름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러셀만 좀 늘렸는데 이거는 그 전산장에서 움직인 거니까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화요일에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나스닥 선물은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스닥 선물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까지 무려 100포인트가량 하락이 나왔거든요. 전자거래에서의 하락폭치고는 상당히 큰 거예요. 거기에 더해 어떤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 위주로 하락이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에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만 또 강한 눌림이 나왔는데 1시간 뒤에 눌림을 거의 다 회복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스닥 선물의 매도세가 유난히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다우지수 선물은 나름 빠르게 반등을 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나 나스닥 선물은 개장 후 딱 5분만 반등하고 그것도 그냥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하락을 해서 기술적인 중요한 지지선들을 모두 다 깨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지지선은 지난 2월 13일 화요일에 이른바 CPI 쇼크로 내려갔던 자리인 17,542포인트인데 아주 가볍게 뚫고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전혀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는 또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요. 그러나 유럽 증시 마감 후에 또 재차 눌림이 나오면서 새벽 2시 35분에 저점 17,452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새벽 2시 35분 이전과 이후 이렇게 두 구간을 나눠보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그 AI 바스켓 매도가 거칠게 나오면서 시장을 눌렀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처럼 이유 없는 현물 매도가 나올 때는 기술적 지지선 같은 거 잘 지켜지지 않고 언더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반등이 새벽 3시 30분 이후에 나오면 종가까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2시 35분부터 반등이 시작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강세 국면임을 확인시켜줬어요. 자, 이제 강세 국면이냐 약세 국면이냐 이거를 제가 통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이 반등이 일찍 시작될수록 강세 장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개정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딱 누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장창 반등해서 양봉 내는 거, 이거 굉장히 강한 시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5일선 같은 데서 단기 이평선 이런 데서 언더슈팅을 살짝 줬다가 추세 전환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장중 흐름으로요. 그리고 또 시장이 조금 더 약하다 그러면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누르고 반등. 그리고 상승량에서 이제 기간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새벽 3시 30분 이후에 반등하는 것. 근데 이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미 오전장에 막 눌러놓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강한 반등이 아니고서는 현물 기준으로는 음봉 유지하면서 아래꼬리 닿는 거거든요. 또 대부분 도치로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 시장의 힘이 좀 빠진 거죠. 자, 그리고 더 약한 것은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30분 반등은 그 다음날 전산장에서 다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하튼 오늘이 조정은 이렇게 오전 2시 30분 이전에 매도가 다 나왔고 이후에는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면서 쭉 반등이 나온 것을 보면 시장은 그냥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거세지니까 이 나스닥 지수로 위주로 하락을 한 것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리스크 이런 거 아니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한편 맥니피션트 7 바스켓 중 엔비디아만 지금 50% 찍고 플러스 50% YTD로 찍고 고점에서 강하게 눌리면서 엔비디아의 옵션 포지션 지금 2천억 달러 규모다. 그런데 S&P 지수는 그 이어 투 데이트로 5%밖에 수익이 아니니까 월등히 약세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S&P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옵션 양쪽 콜, 풋 다 걸쳐서 명목 금액이 2천억 달러라는 것이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그런 규모의 포지션 잡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하락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 시장이 조정을 시작할 때 엔비디아와 함께 빠진 것이 AMD, 아마존, 그리고 초고베타 종목인 ARM홀딩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SMCI 같은 뭐 초투기적인 종목도 등락이 셌죠. 근데 이건 전 보지 않고요. 자, 매도세가 멈추고 나면 상당히 강한 압력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투자자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오늘 월마트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갭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코카콜라 같은 주식도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I 관련 주식이 지금 S&P 지수 내 시총 비중 크고 또 베타가 크니까 전체 지수를 뭐 크게 흔드는 것 이런 건 인정하지만 이들 주식이 이익 비중도 크다고 해서 나머지 493 종목들이 완전 바보인 가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시장은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시장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그런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미국 증시 조정이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AI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우리 증시 상승세는 저 PBR 테마죠. 속도 조절은 있을지언정 아직은 하락 전환되려면 이번 달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야간 선물 시장 특징이 변동성 상승이었죠. 즉 우리 시장은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장중 진폭이 커진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 중의 조정이라 보지만 과도한 눌림이 났다 싶으면 풋옵션 매도를 쌓는 기회도 삼아도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강력한 갭 상승으로 반응한다면 나스닥 18,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매도 진입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갭 다운이 크게 나왔을 때는 나스닥이 아닌 S&P로 매수 포지션을 쌓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나스닥 100 지수 내에 이들 AI 관련 주식이 시총 비중이 워낙 높고 베타가 커서 조정을 받는 것이지 미국 증시가 전체가 뭐 매크로 이슈나 기타 시스테마티컬한 리스크로 조정이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채권 시장이 오늘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술적 눌림이라 보고 매수 눌릴 것이고요. 변동성 매수분은 아직 계속 들고 있고 또 오지달러 유럽 세션 초반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알 홍보 하나 드리면
메일이 시황 스크립트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내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이런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새로운 채널 준비하고 있으니 완료되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